자, 계룡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입니다. 자, 오늘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물론 장중에 하락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밑꼬리가 자, 굉장히 좀 길게 달리면서 하락 나왔지만 자, 반대로 자, 윗꼬리 또한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왔다. 위아래 변동성이 나왔지만 결국은 종가는 큰 차이 없이가 끝났다라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이 십자형 도지 캔들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자, 상승이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자, 확대 해석이에요. 하지만 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어제 22%가 넘는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하락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4%가 넘는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온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그때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서 상한가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보다 어제 단 하루 내려가는 이 하락이 훨씬 더 큰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그런데 자, 변동성이 미미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십자형 도지 캔들 또한 자, 어제 있었던 이 엄청난 거래량의 그다지 미치지 않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줬다.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고 나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하락을 조심하자. 결국에는 앞에서 공격형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장악한 세력들은요. 자,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 이후에 뭐를 만들어내야 된다? 저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탈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는 흐름이 자, 오늘 진행되었다. 이렇게 되면요. 당장 내일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금요일이라도 주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을 타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하락치 크지 않고요. 결국에는 당장 내일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테마주인 이상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가는 상승에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고 자, 계룡건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죠? 예, 분명히 이 세종시 이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던 지난 22년 되는 선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다. 즉 N자형 파동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과 하락 구간이 반복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적인 매도에서 차별화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결정지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테마주라는 것들이 결국 도대체 왜 이 N자형 파동을 기본 상승 모티브를 가져가느냐. 자,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이 테마에 포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 세종시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 대선 테마에서는 자, 정책주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인맥주도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수많은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섹터가 다양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자,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그 한정적인 수급들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패턴이 뭐다? 자, N자형 패턴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종목이 이슈가 생기면서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B라는 섹터에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A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수급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B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 A에 100이 들어갔다라면 100이 전부 다 B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다? 하락이 나오는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웃긴 거는 자, A, B, C, D 갔다가 계속해서 E, F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분명히 이 A라는 종목에 돌아오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순환매라고 부르고 그러한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테마주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요. 그러한 시점에 맞춰서 이러한 조정의 과대납폭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투심을 자극하고 자, 매도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한다. 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 22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야, 이거 도저히 못 올라간다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 여기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길게 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정고점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저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기간 조정은 못 줍니다. 가격 조정을 이렇게 크게 줄 수 있어도 기간 조정을 길게 할 수 없는 게, 자, 이번 대선이 자 정식적으로 나오는 대선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자, 탄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6월 3일이라는 대선 날짜가 정해진 거지, 원래 같았으면 좀 더 시간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단기적 변동성을 강하게 임팩트 있게 주는 방식으로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개인들의 이탈을 서서히 밑에서 소화하는 흐름 가져가기 힘들겠죠. 저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딱 앵커를 박아놓고 나오는 이탈 물량들을 뭐한다? 전부 다 받아먹는 흐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N자형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눌림목의 깊이와 상승치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정답에 가까운 대응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간단합니다. 자, 단기적 고점 나면은 뭐라고 했어요? 매도를 하라 그랬어요. 왜 매도를 하냐? 어차피 네가 말했잖아. 올라간다고, 정고점 돌파를 한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가 빠질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왜 팔면 안 됩니까? 팔고 밑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잘 가져왔다라면은 결국에는 수익금을 뭐로 현금화 시켜놓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저점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한다라면은 최종적인 매도가 나가는 시점, 즉 공격형 매짐을 통해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엑시트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도 최종적인 매도를 하게 될 텐데, 이 매도에서 수익을 결정짓는 것보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게 좌지우지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추가적인 현금 없이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으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는 전략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보유량 계속해서 늘리고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미 배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께서 자, 그러면은 이 하락에 내가 흔들릴 이유도 없겠고 당연히 좋겠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타점이 문제입니다. 자, 타점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상으로는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단기적 수급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에서 자,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과 여러분들께서 시청하는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아실 수가 있겠지만, 타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은 사실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내일 당장이라도 주가 올라가는 상황 나올 수 있고, 십장 도치킨들 그 반증이고, 그런 상황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점 보자마자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 문자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무료로 전부 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 자, 이런 내용들 제가 전부 다 넣을 겁니다. 매수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매도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자, 이유와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 또한 언급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자, 보자마자 즉각적인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해하고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자, 요거 받아보시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든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 개인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4920-8706번이고, 자, 이쪽으로 계룡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제가 계룡건설 주주분이구나 확인 가능하고, 이 계룡건설에 대한 타점들, 자, 여러분들 일회성 아닙니다. 이미 보내신 분들은 또 한 번 보내실 필요 없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인 엑시트가 나오는, 세력들의 이탈이 나오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끝맺음을 맺어야 되는 매도,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 몇 번의 대응이 나올지는 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올 때마다 함께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타점을 제가 잡아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런 것들 실제로 앞에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더라, 유효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효율적이더라, 이미 검증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겁낼 이유는 당연히 없어요. 주가가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겁날 것 같으면은 사실상 이런 테마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틀린 말 아니죠. 왜? 실제로 그렇잖아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이 엑시트 구간까지 주가를 끌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자, 올라갈 때는 사실상 뭐 대응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수익 잘 나고 있는데 뭘 생각을 합니까? 그냥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꺾일 때 여기서 대응을 잘못합니다. 자, 꺾일 때 결국에는 자, 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 발생하는 도중에 여기서 팔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하락한 이쯤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자, 개인들의 매집이 끝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나오게 될 거라고.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팔더라도 수익이면 끝내면 되는데 여기서 팔고 다시 올라가는 이쯤에서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팔고 저점에 사야 되는데 밑에서 팔고 자꾸 위에서 사는 행동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N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면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자, 이 와중에 매도를 하지 않는 가장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위에서 매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위에서 물량을 매도했어. 근데 밑에서 내려갈 때 매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예. 오히려 매수 포인트를 잡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감정에 치우친 매매가 아니라 정말 내 주관과 기준에 입각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적 가치에 대해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테마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테마주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제가 지난 대선 때 자랑같이 들리겠지만 362% 수익률 달성했는데, 자, 이거 제 주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게 테마주다. 나머지 수익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거니까 함께 대응하시고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